RPM은 3장의 명제라고 되어 있는데 바이블에는 요게 2장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RPM은 3장 덩어리가 좀 큰데 3장 뒤에 절대부등식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요게 바이블은 3단원이야. 그러니까 바이블 2, 3단원이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잘라서 갈 거고요. 오늘은 그래서 요 절대부등식 앞에까지만 얘기할 거고, 우리 시험지도 명제랑 절대부등식이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부등식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명제만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용어 같은 것들은 한 번씩 다 봤을 테니까 뭐 까먹어서 가물가물하긴 하겠지만 본 적 있을 거니까 빨리 설명을 좀 하자면, 결국 참이냐 거짓이냐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걸 명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다음 중 명제인 것을 고르세요. 이건 이제 어렵지 않아요. 거짓이라고 판명이 나도 그건 명제인 거야. 참인 명제만 명제가 아니고 거짓이어도 그건 명제라고요.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녀석이 명제가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중 명제인 것을 고르세요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야, 이제 우리한테는. 두 번째 나온 건 조건인데,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니까 명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녀석을 조건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밑에 보면 두 개의 조건을 이어가지고 하나의 명제를 만드는 거지.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를 만들어서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 조건 두 개를 달아서. 근데 마저 이야기를 하자면, P이면 Q이다라는 건 이 P 자체도 하나의 조건이고 Q 자체도 하나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녀석이 이 조건도 만족시키니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의 참거짓은 조건 P의 진리집합이랑 조건 Q의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판단하는 거였어요. 진리집합은 뭐였냐면, 어떤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녀석들을 다 모아서 집합을 만들면 그게 진리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였다고. 그러니까 써보면 이런 건데, P이면 Q이다. 이 각각은 서로 조건이라고 했어요. 이거 만족시키는 녀석이 따로 있고 이거 만족시키는 녀석이 따로 있는데, 이렇게 생겨먹은 명제가 참이라는 건 얘를 만족시키는 녀석들이 다 이걸 만족시킨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원소들을 다 모아서 P라는 진리집합을 만들었다고 치고, 이걸 만족시키는 원소들을 다 모아서 Q라는 진리집합을 만들었다고 보면 둘 중에 누가 더 크다는 이야기야? 얘가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만족시키는 게 다 얘를 만족시켜야 P이면 Q이다 라는 말이 참인 거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면 돼. X는 1이고 X제곱은 1이다야.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건 참이잖아요. 그지? X가 1이라고 치면 X제곱은 1이다. 이건 당연히 참이라고. 그럼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소는 1 하나 딱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를 조건 P라고 보면 이 조건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누구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는 거야. 얘를 조건 Q라고 보면 이 조건 Q를 만족시키는 원소는 뿔마 1이에요. 두 개 있고, 그러니까 진리집합 Q는 마이너스 1과 1이더라 라는 말이야. 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P이면 Q이다 라는 하나의 명제가 조건 두 개를 매달아서, 앞에 있는 걸 보통 우리 가정 이렇게 부르고 뒤에 걸 결론 이렇게 부르는데, 두 조건을 매달아서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를 만들었을 때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뭐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거면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그게 좀 헷갈린다 싶으면 이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P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녀석 다 모아서 하나의 집합 만들 거고, Q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녀석들 다 모아서 또 하나의 집합을 만들 거고, 이 두 집합 사이에 이런 포함 관계가 성립하면 그럼 P이면 Q이다가 참이더라 라는 말이야. 무슨 말이 되죠? 그럼 P이면 Q이다가 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면 이렇게 안 생겼으면 참이 아니다 라는 소리가 되겠지. 그죠? 예를 들어서 P라는 진리집합은 이렇게 생겼고 Q라는 진리집합이 이렇게 생겼어. 만약에 P이면 Q이다가 참이려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면 우리 보통 참인 명제는 요거 이렇게 두 줄 그어서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는 뜻이야. 두 줄 그으면. 그래서 요게 좀 헷갈리니까
그냥 화살표에 동그라미 이렇게 치기도 합니다. 뭐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두 줄짜리로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보자고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거야. 그럼 이 말은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이에요 라는 뜻이고, 그럼 이 위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 입장에서 보자면 P가 Q에 쏙 다 들어가야 돼. P는 누구야? 여기랑 여기. Q는 누구냐면 여기랑 여기. 체크 표시한 게 Q 안에 다 들어갔대. 무슨 뜻이냐면 이 부분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더라 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얘는 누구랑 똑같은 말이냐면 P 차집합 Q가 공집합이에요 라는 말이랑 같은 거예요. 다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야.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건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말이고, 그 말은 P 차집합 Q가 공집합이에요 라는 뜻이라고요. 여기에 아무도 없어야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말인데, 그럼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야. P이면 Q이다가 거짓이 되도록 하는 얘,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발레 그러죠. 이 명제가 참이 아니야, 거짓이야 를 드러내는 예시로 발레라는 것이 있는데, 그럼 이 발레가 속하는 영역은 어디냐면 P 차집합 Q가 공집합이 아니에요를 보여주면 된다는 이야기니까 여기에 누군가 있더라 라는 거야. 여기에 어떤 원소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P를 만족시키는 녀석 중에 Q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녀석이 있다는 뜻이니까 P이면 Q이다가 거짓이에요 그런 뜻이 되는 거라고요. 조금 어려운 소리이긴 하다, 그죠? 근데 이걸 통째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 왼쪽에 있는 요 그림이 다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건 진리집합으로 따져보자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원래 P이면 Q이다 참이라는 말 뜻 자체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들 다 모아보면 이것도 다 만족시켜요 그런 뜻이었다고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따지자면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여야 하니까 집합의 포함관계 똑같은 말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거짓이 되는 걸 보여주려면 이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고, 이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는 건 이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랑 같다고요. 이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발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쓴 김에 그 다음 챕터에 나오는 거긴 하지만 미리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애들이 요걸 다 만족시키면 그런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또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조건이다. 여기 들어가야 될 말 두 개는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예요. 둘 중에 어디가 충분 조건이야? 이거 뭘로 설명해야지 기억납니까? 누가 총 쏘는 거야? P가 총 쏘는 거니까. 누가 충분 조건이라고? P가 충분 조건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충분 조건, 얘가 필요 조건 이랬다고요. 좀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랬어. 조건이 더 필요한지, 조건이 충분한지.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건 P를 만족시키는 애들은 이미 다 Q를 만족시키고 있다는 거야. 참이라는 건. 그러니까 P이기만 하면 자동으로 Q의 원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충분하다고요. 더 다른 게 필요 없다고. 그런데 Q는 Q 중에 P가 아닌 녀석도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Q가 P가 되려면 다이어트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조건이 더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요거랑 같이 한꺼번에 세트로 좀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아시겠죠? 여기에다가 하나 더 얘기할 건 부정인데, 부정이라는 건 결국 맨 끝에 아니다만 붙이는 거였거든요. 그죠? 기호로는 우리 어떻게 표현했냐면 조건 P가 있고 조건 P의 부정은 P가 아니다 하니까 한글로는 뭐 아니다 하면 되는데, 쓸 때는 앞에다 물결 표시 이렇게 하고 읽을 때는 not P다 이렇게 읽었어요. 그죠? P가 아니다 였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편하게 생각해보면 그냥 맨 끝에 아니다만 붙이시면 돼요. 그죠? 근데 얘는 이거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앞에 모든 어떤 이런 말이 붙으면 그때부터 약간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왜 그래서 도식적으로 외우기로는 모든의 부정이 붙으면 어떤으로 바뀌고 어떤의 부정이 붙으면 모든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죠? 책에 있는 거 살짝 보고 가면 이런 거라고. 어디 있냐? 여기.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얘를 부정하고 싶다는 건데 여기 있죠.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를 부정하고 싶다는 건데 그냥 외우면 째로 외워버리면 모든은 어떤으로 바뀌고 p이다가 p가 아니다 으로 바뀐다 이렇게 외우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들어있는 과정을 자지 말고 어떻게 해줘? 잠 깨야지. 졸리면 자니? 깨우지 마. 과정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요 명제를 이해하려면 그 부정을 이해하려면 요 위에 써 있는 이거 꽤 중요한 녀석인데 요걸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되거든요. 알고 있으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래. 잠깐만 이게 아니라 위인가? 요거죠. 요거.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걸 부정하면 거짓이 되고요. 어떤 명제가 거짓이었을 때 그걸 부정하면 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명제를 부정하고 싶다는 건 참이었던 녀석은 거짓으로 만들면 된다는 이야기야. 꼭 거짓이었던 녀석은 참이 되도록 만들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와서 구하려고 했던 건 이거야. 모든이나 어떤이 붙어있는 건데 모든 학생은 여학생이야. 그걸 부정하려면 어쩌면 된다고요? 모든 학생이 여학생이야가 참이 되는 경우로 생각해보면 정말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여자여야 돼. 그래야 모든 학생은 여학생이야 라는 말이 참인 거잖아요. 그럼 그걸 부정하고 싶으면 모든 학생이 여학생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학생이 아닌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어떤 학생은 남학생이야 가 제대로 된 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어떤 학생은 여학생이야 그 명제가 참이 되려면 최소한 한 명은 여학생이어야 되거든요. 그걸 부정하고 싶으면 여학생이 한 명도 없으면 돼.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다 남학생이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모든과 어떤은 부정이 달리면 서로 바뀌게 되더라 라고 기억을 좀 하도록 하시고요. 그 밑에 나오는 건 역이랑 대우 이야기인데 역은 그냥 서로 화살표의 방향만 바뀌는 거야. 그죠? P이면 Q이다가 Q이면 P이다로 바뀌는 거야. 가정이랑 결론이 역할을 바꾸는 거고 대우는 가정과 결론이 서로 자리도 바뀌고 각각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죠? 부정이라는 건 벤 다이어그램 입장에서 보면 여집합이랑 같은 거죠. 바깥쪽이니까 3명 자고 있어. 한 명 더 자면 수업 안 할 거야 이제. 부정이라는 건 지금 우리 어떤 조건에 대해서 계속 낫을 달아서 부정하고 있는데 그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생각해보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진리집합으로 판단하자 그랬죠. 부정을 달았다는 건 벤 다이어그램 입장에서 보자면 여집합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다시 와서 보면 P이면 Q이다라는 말이 참이면 그것의 대우 명제인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나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당연히 외우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원래 명제랑 대우 명제는 참거짓을 같이 간다고. 그죠?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건 집합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말했지만 P 차집합 Q가 공집합이면 되더라 였다고요. not Q이면 not P이다. 이것의 참도 한번 생각해 볼 거라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P가 이렇게 있고 Q가 이렇게 있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아무도 없더라 라는 소리야. 그래야 P이면 Q이다가 참이거든요. 이리로 와서 보면 not Q라는 건 Q의 여집합 이야기하는 거고 not P라는 건 P의 여집합 이야기하는 건데 not Q는 Q의 여집합이야. 바깥쪽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얘하고 얘하고 두 칸이야. not P는 P의 바깥쪽이니까 여기랑 여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여기는 아무도 없다며. 그러니까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노란색, 주황색, 노란색이 주황색 안에 쏙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부분집합 포함 관계를 나타내 보자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얘도 참이 되더라 라는 뜻이라고. 얘가 참이 되도록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얘도 자동으로 참이 되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으로 기억해야 될 건 원래 명제와 그것의 대우 명제는 참거짓을 함께 하더라 라는 것이고, 얘를 언제 많이 써먹을 거냐면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때 이걸 가지고 판단하기 골치 아프면 얘로 판단한다고요. 조금 더 정확히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때 얘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보통 어떤 명제가 참거짓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부정어들이 들어있으면 뭐 좀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뭐 x가 1이 아닐 때 x제곱이 1이 아니야, 이런 거 생각하는 게 귀찮다고. x가 1이 아니면 x제곱은 1이 아니야. 이건 참일까 거짓일까? 이거를 이 상태로는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제의 대우를 생각해보면 x제곱이 1이면 x가 1이다야.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잖아요. x제곱이 1이면 이란 소리는 x가 뿔마 1이면 이란 이야기니까. 마이너스 1이면 어떡하려고. 안 되잖아. 그죠? 거짓이라고. 그러니까 얘도 거짓이라고요. 1이 아니어도 x제곱이 1인 경우가 있잖아. x가 마이너스 1이면 1은 아니지만 x제곱은 1이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발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의 대우를 이용해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한다고. 되죠? 그래서 역보다는 사실은 대우가 좀 더 중요한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증명법 보시면 방금 이야기한 게 대우를 이용해서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거라면 그 명제를 증명할 때 규律법을 이용하는 것도 있거든요. 요거 두 개가 손으로 써놓으면 자칫하면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실제로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은 하겠습니다만 그냥 약간 외계어 같이 들려. 하고 싶은 건 뭐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임을 증명하는 건데, 그래서 대우를 이용하는 건 뭐라고? not Q이면 not P이다. 얘가 참임을 증명하는 거야. 그지? 정말로 대우를 생각하는 건데, 규律법은 뭐 하는 거냐면 결론만 부정하는 거야. P이면 not Q이다 라고 했더니 얘가 모순이 생기더라 라는 거야. 이게 아니야. 그래서 P이면 not Q라고 했더니 이상한 소리네. 그러니까 Q일 수밖에 없어. 이 소리 하는 거거든요. 이걸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래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P하고 not Q야 라는 건 이거 얘기하는 건데, P이면 not Q, P 중에 not Q가 아닌 녀석이 있더라 라는 거야. 얘가 공집합이냐 공집합이 아니냐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얘가 공집합이면 P가 Q에 쏙 들어간다는 이야기니까 참이 되겠죠? 얘가 공집합이 아니면 P 차집합 Q가 공집합이 아니면 P가 Q에 쏙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P면 Q이다가 눈 떠. P면 Q이다가 참이 아니란 이야기거든요. 이거 얘기하는 거라는 거야. 얘랑 약간 결이 다르다고요. 실제로 해보면 얘도 not Q고 얘도 not Q이기 때문에 손으로 써보면 비슷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로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서 만나는 녀석들은 뭐 이걸로 증명하세요, 이걸로 증명하세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세요. 규律법으로. 뭐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루트 2가 무리수임은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하게 생겼다고. 사실은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증명하라고 한 건지 나오는데 둘 다 결론을 부정하는 not Q가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 달라요. 얘는 not Q이면 not P에다가 참임을 보여주는 거야. Q의 여집합이 P 여집합에 다 들어가는 거 보여주는 거고요. 얘는 P이면 Q이다. Q를 부정해서 결론만 부정해서 P랑 not Q를 살펴보는 거야. 그걸 살펴보는 거라 조금 다르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규律법을 이용한 증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로 가서 몇 개 보면 뭐 유형 1번, 유형 2번 이런 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유형 3번 이런 것도 넘어가고요. 4번 발레라는 표현 때문에 요거 잠깐 보고 가자면 Q이면 P에다가 거짓임을 보이래.
그럼 얘가 참인 경우로 생각해 보면 되죠.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려면 얘가 참이 되려면 Q라는 집합이랑 P라는 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말은 Q 차집합 P가 공집합이어야 돼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거짓임을 보이란 이야기니까 이게 아니에요를 보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에요를 보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에요를 보이라는 거야. Q 차집합 P가 공집합이 아님을 보이래요.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Q 차집합 P에 해당하는 영역은 얘잖아. 그죠? 얘가 공집합이 아님을 보여주세요 라는 뜻이니까 DFG가 이것의 발레더라 라는 뜻이에요. 얘가 거짓임을 보일 수 있는 발레다. 이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4명이 잠들어서 수업을 멈추기 전에 내가 빨리 끝내려고. 이런 게 여러분이 실제로 많이 보게 될 녀석이고, 얘도 이제 그 바로 다음 유형인데,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했지만 그냥 보자마자 참인지 거짓인지 그냥 알아서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되고요. 헷갈리는 경우면 진리집합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발레를 떠올려 보든가. 첫 번째는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얘는 거짓이죠. x제곱은 1이면 이라는 건 x가 뿔마 1이란 이야기고, 얘는 1이란 이야기니까. 앞에 오는 x제곱은 1, 이것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이랑 1이고요. x는 1이다의 진리집합은 1이니까 포함관계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 얘가 참인 거지. 이건 거짓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1번은 땡이고요. 2번, 더해서 양수면 곱해서 양수냐. 발레 생각하면 되죠. 뭐 3이랑 마이너스 1 이런 거 생각해보면 더해서 양수지만 곱하면 음수잖아요. 꽝이라고요. 3번, 절대값이어서 1보다 크면 제곱해서 1보다 크네요. 얘는 참이죠. 절대값이어서 1보다 크다는 건 실제로 1보다 크든가 마이너스 1보다 작더라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 제곱하면 어차피 얘도 양수, 부등호 방향 안 바뀌잖아요. x제곱은 1이다. 그래서 3번은 참이 될 거고요. 4번은 x가 요 사이에 들어있으면 제곱하면 1보다 작은 거지 큰 게 아니고. 그죠? 0 같은 거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은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은 아니잖아요. 정사각형 중에 직사각형 중에 정사각형 아닌 녀석이 있거든요. 그죠? 그림 이렇게 생겼을 때 참인 거 고르래. 벤 다이어그램 나와 있고요. 즉 집합 나와 있고 명제가 참인지를 보고 있는 거니까 결국 뭘 보란 이야기냐면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살펴보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얘는 뭐라고? 진리집합 R이랑 진리집합 Q 사이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생겼니를 물어보는 건데, 그죠? 써지다 봐라. R은 얘고요. Q는 얘잖아. R이 Q에 쏙 들어가니? 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말 못하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 R 중에 Q 아닌 녀석이 있다고요. 너희가 공집합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참이라고 말 못하는 거지. 그죠? 여기 이고하고 또는은 우리 집합할 때 했던 건데, P 이고 Q라는 건 교집합 이야기 하는 거야. 그죠? 교집합의 정의였다고요. P 또는 Q의 또는은 합집합의 정의였어. 그지? 그림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수직선에 나타내 보는 거야. 에이, 귀찮아. 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참인 거 고르세요입니다. 모든이란 어떤, 모든이라는 표현이랑 어떤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건데, 얘는 어려울 게 없지. 모든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진짜로 전부 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이라는 뜻이고, 어떤이라는 건 이거 만족하는 녀석 한 개라도 있으면 참인 거야. 그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기억번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는 게 빤히 보이잖아요. x가 마이너스 6보다 작으냐인데 마이너스 6보다 큰 숫자들이 당연히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니은은 2차식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냐, 얘는 참이죠. 이거 뭐 나중에 절대부등식 할 때도 볼 내용이긴 한데, 그 전에 우리 고차 방정식 할 때 이미 다 봤음직한 식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왜 인수분해 할 때도 보면 x세제곱 더하기 1 인수분해하면 얘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오메가 할 때 나오던 거라고.
이거 허수되는 거거든요. 2차 방정식인데 허근 나왔다는 건 실근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 말은 x축이랑 안 맞는다는 이야기고요. 다시 보면 이렇게 생긴 건데 x제곱 빼기 x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거든요. 그죠? 완전 제곱에 4분의 3 더하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0보다 항상 크겠죠. 제곱하면 0 이상이고 거기다 4분의 3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게 맞고요. 디귿번은 이거 만족하는 실수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데 2개 있죠. 0하고 3하고. 그러니까 참 될 거고요. 리을은 이렇게 생긴 녀석 있냐는 거야. 절대값 x가 x보다 작은 경우. 헷갈리면 절대값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누면 되죠. x가 0보다 크면 이거 그냥 x고요. x가 x보다 작다? 이상한 소리죠. 꽝이에요. x가 0이어도 0이고 0이 0보다 작다니까 꽝이고요. x가 음수인 경우면 요거는 마이너스 x고 이건 x거든요. 이거 둘 중에 얘가 더 크냐는 거야. 아니지. x가 음수면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잖아요. 반대로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리을은 만족하는 실수 x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만족하는 게. 그래서 리을은 꽝입니다. 어떤 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지만 만족하는 녀석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떤 녀석은 성립해 라는 말이 안 된다고요. 나머지는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요 얘기까지만 하나 보면 되겠다. 그죠? 요거까지만 볼게요. 289번. 역시나 벤 다이어그램 나와 있고요. 필요 조건이니 충분 조건이 이런 거 물어봤거든. 우리 앞에서 똑같이 벤 다이어그램 나오고 뭐 R이면 Q이다가 참이니 이런 거 물어봤는데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Q가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 라는 건 얘네 둘 사이에 서로 총을 쏘고 피를 흘릴 텐데 얘가 피를 흘렸다는 이야기니까 Q하고 R이 있으면 화살표가 이렇게 갔다는 이야기예요. R이면 Q이다가 참이니 그거 물어보는 거고 그러니까 Q라는 진리집합이랑 R이라는 진리집합을 보면 이렇게 생겼니?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림에서 R이 Q 안에 쏙 들어가는지를 살펴보면 R이 Q 안에 쏙 들어가 있으니까 기억번은 참이다 이렇게 생긴 거겠지. 그죠? 써 있는 이런 조건들을 다 진리집합으로 나타내서 걔네들 사이의 포함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보시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그죠? 이렇게 해서 RPM에 있는 거 풀만한 것들은 좀 풀어봤고요. 뒤에 뭐 증명법 나오는데 뭐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건 나중에 어차피 서술형으로 여러분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거라서 이 안에 들어있는 문제들은 꼭 풀어보긴 해야 되고요. 얘는 빈칸 채우기지만 밑에는 그냥 쓰세요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빈칸 채우는 건데 얘는 증명하세요거든요. 증명해 보셔야 돼요. 손으로 연습장에다가. 하여튼 해서 오늘은 여기 증명법까지만 이야기할 거고요. 여기 절대분식은 다음 시간에 정리하겠습니다.